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증권여행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이 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좀 힘들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만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계는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율을 꼭 체크해 봐야겠죠. 환율 같은 경우는 올랐어요. 네, 1257원에 지금 머물러 있는 모습 보여주시는데 장중에 지금 1259.9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혹시나 내일이나 해가지고 이번 주 안에 또 1260원을 넘길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또 어떤 주제들을 한번 읽어봐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연준의 얘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 부의장이 4연속 비스텝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로 인해서 그러면 한국의 금리 인상 압박도 커지죠. 이러면서 당연히 우리들의 투심이 저하된다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한 번씩 체크해 놓고 지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지금 취임한 지 500일이 됐는데도 지지율이 꼴찌래요. 그래서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트럼프도 제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만 이게 2년차 바이든이 트럼프 지지율도 엄청 안 좋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트럼프 지지율이고 이 밑에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최악이라고 불렸던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훨씬 더 지지율이 안 좋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솔직히 이런 겁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고 차별 여전하다라고 하면서 이 흑인 표심 이런 분들도 흑인들도 돈을 돌렸다. 지금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중간 선거 전에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면서 인플레는 글로벌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언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축류 반출 전략에 실패를 했어요. 원래 이렇게 비축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6개월간 막대한 전략 비축류를 풀었는데 유가를 잡지를 못한 거죠. 네, 그리고 이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 때문에 원유 공급량이 줄었고 그다음에 이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이제 완화시켰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거죠. 급증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차 타고 돌아다니고 막 기계도 돌리고 막 공장도 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 유가를 잡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힘든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이 바이든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대체 공급처로 시선을 돌렸지만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지금 이런 기름 이런 쪽이 지금 유가 이런 것들이 안 잡히게 되면 인플레이션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산유국가 원래 좀 사이가 조금 안 좋았는데 이 사람들과 이 나라들과 약간 정가의 동침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이제 봉쇄가 완화가 되고 또 여름철 휴가철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휘발유나 경유가 이미 2,000원대를 넘어섰잖아요. 근데 더 오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요것만 오르면 이제 다 오른다는 거죠. 네, 다 올라요. 왜냐면 택배비도 오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다 석유나 그 경유나 이런 것들을 써서 물류를 운반하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들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이 반도체에서 태양광도 국내 생산을 하겠다 이러면서 국방물자 생산법 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가지고 관세를 조금 완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를 조금 움직였던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식량 위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가뭄이 너무 심하고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면서 문제가 이제 식량 쪽에 문제가 확실히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좀 훔쳤다는 말이죠.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해외
수출도 못하게 하고 본인들 다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훔칠 곡물을 사지 말라라고 미국이 경고를 했어요. 다 그 주변 국가나 이렇게 수출하려고 하는 국가들에게.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밀 가격 폭등으로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네, 근데 이게 솔직히 저는 식량 문제는 네 이렇게 힘 있는 나라가 억제를 한다고 해서 될까? 왜냐면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진짜 먹는 게 문제가 생기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지 않는 이상은 야, 뭐 우리 약간 힘 있는 나라가 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일까라는 솔직히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1700만 명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다. 네, 이런 얘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할지,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요, 캄보디아에 비밀 해군 기지를 착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바이든의 이제 리더십 타격이 확실히 있죠. 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를 규합해서 대중국, 네, 대중국 견제 전선을 규축하려는 이 미국의 전략에 중국이 군사적 영향력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강화해가지고 막대한 양상. 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네, 패권 전쟁처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자기네 나라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네, 계속 다른 나라들한테 내 편이 되어 달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점점 네, 이렇게 세력을 키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응 체제를 만들고 있는 거. 네,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중국 군인이 호주나 캐나다 이 초계기에 막대응을 한대요. 그래서 서방과 계속 이딴 충돌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는 이제 우려가 되고, 네, 중국은 도발 행위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네, 계속 체크를 조금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 쐈잖아요. 근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렇게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에는 또 이렇게 서방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다. 군사적 긴장감이 네, 또 높여지고 있다. 이게 언제 또 기사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제 봉쇄 완화를 했는데 지금 1,200만 명의 응시 네, 중국 대입 시험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방역 당국이 당연히 긴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응시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 보시면 감염자 수가 상하이는 10명이고 베이징이 2명이래요. 근데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네, 아무래도 시험을 보게 되면,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진짜 폭증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괜찮더라, 이렇게 될지를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더 심해지면 다시 또 갑자기 네, 봉쇄를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연휴 동안에 주말 동안에 역시 북한이 미사일 쐈죠. 네, 한미 항모 훈련이 끝나자 미사일 8발을 쐈다 이러면서 네, 기사가 딱 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또 왜 이러는 거야. 또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랬는데 눈에 눈 이에 이 이렇게 딱 뜨면서 네, 북한 미사일 도발했잖아요. 그래서 한미도 미사일 대응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발사에 우리도 쐈어요. 8발 발사로 사격으로 응수를 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어르고 달래고 하는 방식보다는 좀 강하게 나가겠다. 라고 얘기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받들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무서운 거죠.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어찌됐든 이제 뭐 지금 보시면 한미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강력하게 분명한 방식으로 대응을 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모르겠어요. 북한이 잃을 것이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네,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오늘 보시면 방산주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움직였거든요. 내일도 네, 그런 식으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시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북한의 이 핵실험 임박
왔다고 하는데 세 개의 변수가 있대요. 날씨, 첫 번째 날씨, 두 번째는 코로나,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3대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장마철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습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확실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코로나 확산, 지금 북한 내에서 이렇게 코로나 확산이 또 되고 있는 거,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동의를 해줄 것인가라는 것도 네. 아니면 제지를 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네, 변수로 조금 네, 영향이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발열자 이런 것들 봤더니만 이틀째 6만 명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적이 지금 419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 많이 이렇게 팍팍팍 네, 퍼지신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발열 환자 통계를 낸 거 보니까 서로 이제 좀 약간 그 조심해라. 네, 조심해라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북한이 공개한 발열 환자 구무에 비해서 사망자가 너무 적다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대로 솔직히 신뢰하긴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충분히 뉴스나 이런 방송들을 속일 수 있잖아요. 예, 북한 이런 나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일단 코로나가 확진자가 확실히 있긴 있구나, 예, 발열자가 있구나, 이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도 근데 보시면 핵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 손을 댔기 때문에 으뜸 양상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일단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것으로 한번 보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지금 어제부로 해가지고 6천 명대, 네, 지금 여기 바닥을 거의 기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계속 쭉 낮아져가지고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시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하락을 했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66% 하락을 했고요. 2626.34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음봉이 좀 길잖아요. 원래 보시면 이렇게 하락한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하는 추세를 뚫어 올렸어요. 이거 갭자리가 있었는데 이 갭자리를 깨고 지금 한 번에 내려왔거든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또 좀 떨어질 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요, 요 추세를 막고 다시 올라가면 좋은데, 네, 이런 식으로 안 올라가고 이걸 그냥 뚫고 내려오면, 네, 여기 하단에 있는 여기 이 하방, 여기 하락이 제일 최저라고 써진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뚫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체크를 해 놓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증시가 솔직히 네, 이렇게 방산주가 마구마구 움직이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다 빠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이 와중에 또 움직임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요것이 이제 섹터가 조금 관심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또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하락을 했고요. 오늘 1.99% 하락을 했고요. 873.78포인트로 자가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고요. 이 상태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살짝 뚫어 올렸다가 오늘 지금 장대 음봉으로 이 추세를 아예 깨고 내려왔으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죠. 네, 여기서 매물대 맞고 이렇게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하단부까지도 빠질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면 네, 고점을 네, 계속 뚫지 못하고 매물대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이라고 하면 고점이 낮아지고요. 네, 저점도 결국에 이렇게 하향하는 추세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네,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썩 좋은 장이 또 아니네요. 휴가 끝나고 룰루랄라 즐겁게 왔더니만. 그래서 오늘은 또 너는 뭐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스윙을 팔기도 했고요. 다시 잡기도 했고 그랬어요. 일단 빅텍은 제가 주말에 미사일 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홀딩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초가에 막 좀 파이팅 있게 움직이는 거여서 일단 그래서 분할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샀어요. 네, 다시 사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인터지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갑자기 물류주가 움직이면서 네, 요때 매도를 했어요. 딱 매도하고 다시 한번 슈팅 쐈는데 한 번 더 움직일 건가 싶어서 내려올 때 다시 잡아가지고 기다렸다가 다시 요때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2차 매수는 할인을 조금 했어요. 할인이 조금 움직이길래 또 갈 건가 이렇게 해서 딱 2차 매수를 했는데 이 이후에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익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2,900원대 정도 수익이 있고요. 빅텍 같은 경우는 일단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네, 방산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지금 요 앞에 약간 나름의 추세를 잘 이렇게 이어 나가고 있는 거라, 원래 이 추세인데 이 추세 지금 한번 깨고 골파기를 하고 약간 이렇게 올라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떠한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빵 뚫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 한번 쏴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이런 데를 정복을 못하고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원수산 이런 것들이나 하림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되면 수혜를 조금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기사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조금 뭐 다시 콜레라가 돌고 있다 이런 얘기 기사를 잠깐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사들이 한 번씩 두 번씩 터지면서 또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방산주가 이번 주 내내 만약 관심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네,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금 보유가 제일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를 잘 만들어 가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줄지 네, 이렇게 저점이 조금 들어 올려진 쌍바닥을 찍어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이걸 뚫고 내려갈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요때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요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증시가 조금 안 좋잖아요. 좋은 이슈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를 조금 뚫고 내려갔다가 네, 조금 더 힘들게 하고 네, 다시 어떤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황 봐가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비엔진 단타 치다가 네, 그 손절 타이밍을 통화한다고 손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일단 네, 61선이야 여기 112선 네, 오늘 좀 112선이 닿았거든요, 종가가. 이 상태라고 하면 일단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네, 길게 잡으면 이 정도의 추세를 안 깨면 되긴 해요. 내려온다 하도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다시 반등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증시가 어떻게 될지 네,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DKND 같은 경우는 오늘 추세가 좋았거든요. 이렇게 쭉 타고 올라오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증시가 빠지면서 장대 음봉을 내려 꽂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마이너스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또 탈 수가 없어요. 네, 비중을 막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지켜보다가 네, 어느 정도 추세가 다시 나오면 그때 뭐 2차 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유 종목 이렇게 들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는 또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행 얘기 나오면서 방산주가 막 움직이니까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현금 보유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그런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대 챙겨오랭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